바람기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3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 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기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기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기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의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바람기 많은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여자 A 28살 신미나. 신미나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과 몸매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 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해줬죠. 그런데 묘하게도 겨드랑이 같은 신체부에 집착하는 점이 특이했어요. 그 다음 여자 B 31살 고아라. 고아라는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거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고아라는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길 원했죠. 사실 나는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여자 A 신미나와 여자 B 고아라 둘 중 바람둥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고아라였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아라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성관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 고아라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자뻑이 심한 편인데요.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바람기의 좋은 지표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게 어디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단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앞서 고아라는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이도 성에 없고 투박하다고 했죠.
이런 여자는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애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리 하기 전이나 후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과 싸운 날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죠. 이처럼 바람둥이 여자는 자기 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잠자리 할 때도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잠자리할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 중이라면 무조건 자신이 내킬 때 잠자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솔로나 생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잠자리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자신을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라고 말이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죠.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 첫 번째, 성관계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성관계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알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가 잠자리 할 때 자주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발언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구별해낼 수 있나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둘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바람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딩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바람 피울 수도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